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30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40번까지는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30번에서 40번 거기서 이제 좀 승패가 많이 갈리죠. 그래서 거기서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은 진짜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문법적인 것도 나오고요. 또 내용상 맞지 않는 거, 또 각각의 문단들을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어디다가 또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다 또 껴맞춰야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떤 국어 실력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결국에는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 하면은 영어도 비슷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내용들을 계속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많이 읽어놓으면은 상식이 좀 많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렇죠? 상식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요즘에 사실 뭐 책 보는 사람보다는 핸드폰 보는 사람이 많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핸드폰도 거기 나와 있는 뭐 기사라든지 또 그 책 같은 것도 그 핸드폰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핸드폰에서 어떤 기사라든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책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봐두면은 그 자체로도 이제 하나의 그 독해 실력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독해 능력을 좀 키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한 문제 푼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기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사는 이제 단편적으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두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얼핏 보면 이제 문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낱말의 쓰임이니까 문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상 A가 들어가야 되는데 B가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문맥상에 흐르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 말이 나오는 거 아닌지, 그런 거를 또 찾는 그 내용상의 내용상의 어떤 허점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문법적인 거라기보다는 내용상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봐야죠. 다 읽으면서 이게 대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겠구나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벗어난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것들을 이제 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2번, 1번하고 2번하고, 그렇죠? 여기 3번 있죠? 4번 있고요. 5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그 문법 문제라면 각각에 해당하는 그 문장만 딱 보고 어느 정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내용상의 어떤 그 하자를 찾는 그런 문제는 그 한 문장만 읽어가지고는 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법적인 문제로 문법적인 문제들을 이제 그 푸는 거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먼저 좀 판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30번부터 뭐 29번도 마찬가지였고요. 문법이니까 40번까지는 좀 문제가 좀 독해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어휘 그리고 그 어휘를 조금 이제 풀어가지고 잘 그 문장에 맞게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독해력이 많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읽고 단어 수것만 외우면 안 되고요. 따로 외우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장에서 나와 있는 그 단어 수거를 별도로 외우고 그리고 한 문장씩 외워가면서 그 단어 수거의 쓰임을 체크를 해두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어 수거 따로 외우고 문장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분산이 돼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산이 되기 때문에 단어 수거 공부하다가 문장 잊어먹고 문장 공부하다가 단어 수거 잊어먹고 막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수거를 먼저 딱 읽으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한 문장씩 외우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내야지 한 문제가 완벽하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서 나의 독해력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이게 한 문제 한 문제씩 완결된 형태로 해서 하나씩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독해력도 향상되고 나의 어떤 공부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서론이 또 길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Berger economists feature on the ver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 that sits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 자, 어려운 단어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내용이 조금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Berger economists 우리 바자회 한다고 그러죠. 바자회 그렇죠. 보통 이제 자선 바자회를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바자가 이제 어떤 상점가, 상가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 Berger economics는 이제 상점가, 상가 경제 이렇게 보겠죠. 상가. 그러니까 그 상점가에 가면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정찰제로 돼 있다 보니까 다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갖고 이제 흥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상점가 경제 쉽게 말하면 그 상가의 경제, 상가에서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주어. 피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피처가 저는 특징, 특색 이런 뜻이 있는데 동사로 쓰이면은 특징이 된다, 특징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가 경제는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 flexible 유연한
setting. 가격을 세팅하는 거. 그죠? 가격을 세팅하는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가의 경제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유연하게 가격을 쉽게 말하면 세팅한다는 게 뭡니까? 정찰제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좀 유연하게, 플렉서블, 유연하게 가격을 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절 이하가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제 수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직독직해 할 때는요. 그런데 그래서를 계속 연결하면 돼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sit atop 자 뭐뭐 위에 있다, 앉아 있다 그런 얘기니까 뭐뭐 위에 있다. 뭐뭐 위가 뭐냐면은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 자, 더 지속적인 유대 타이가 이제 매다 넥타이 할 때 그 타이죠, 그렇죠? 더 지속적인 연대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more enduring 더 지속적인 연대, 공유된 문화 속에 있는 그 지속적인 연대 그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 그렇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문화, 그렇죠? 그렇죠. 공유된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된 문화의 어떤 그 지속적인 연대니까, 그러니까 공유된 우리가 한국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온 그런 연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상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상위 개념, 메커니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에 공유된 그 문화에서의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야, 이 정도는 팔아야지. 이 정도는 팔면 안 돼.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밥을 50만 원짜리 먹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유된 문화 속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그 시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러면 좀 싸게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먹었다 그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밥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000원짜리 밥도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공유된 문화 속의 어떤 지속적인 연대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은 2,000원짜리, 3,000원짜리면은 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보다 위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이제 기준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보다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만 먹어도 싸게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상점가에 가서 더 싸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500원짜리 아니면 그다음 갑자기 행사를 해서 300원짜리, 100원짜리 그런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 뭔가 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예를 든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문장들이 특히 논설문이나 설명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얼핏 딱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라는 건 결국에는 이거를 자꾸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유연하고 유연한 가격 세팅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얘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됐니야 직독직해.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어디에 있어요? 몸모 위에 있어요. 몸모 위에. 몸모 위냐? 어떤 거 몸모 위냐? more enduring. 더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공유된 문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독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된 문화 자체가 계속 지속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대관계, 연대관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때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리고 뭐뭐 위에 있다. 더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공유된 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자 이코노미스하고 공유된 문화 요거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유된 문화. 자, 첫 번째부터 조금 문장이 굉장히 좀 껄끄럽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어탑이란 말이 좀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면은 조금 해석하는데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s. 자, both A and B, both A and B, A와 B, 그렇죠? The buyer, 구매자, seller, 그렇죠? 구매자와 판매자, 그렇죠? 판매자, 자, both A and B니까 당연히 복수죠, 복수, 그렇죠? 그래서 a가 됐습니다. Be aware of은 뭐뭐를 아는 거죠, 그렇죠? each other는 이제 서로, 그렇죠? 서로 둘 있을 때 서로, 그렇죠? 세 명 이상이면 one another, 그렇죠? one another. 그래서 서로의 restriction, 자, restrictions, 이게 이제 제한이죠, 그렇죠? 제한. 그래서 서로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냐? 서로 처지를 안다는 거죠. 구매할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르면은 이 사람 분명히 안 살 거야.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가격을 제시하면 이 사람 안 살 거야. 이런 이제 느낌, 그런 어떤 한계를 알고 있다는 거고요.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이 정도 가격을 불러주면 나 안 살 거야. 이 정도는 불러줘야 될 거야. 아니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 한계를 안다는 거죠. 처지를 안다는 거예요. 처지를. 자, 빵 하나에 1,000원이다. 근데 이 판매자 입장에서 더 많이 팔려고, 돈을 더 벌려고 5만 원이에요.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죠. 5만 원 부르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사, 안 먹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저 빵을 팔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50원만 깎아주면 내가 살 건데 저 사람 50원 정도 깎아줄 수 있겠지. 이런 서로의 한계상 해줄 수 있는 그 한도,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되셨어요? In various versions, buyers and sellers can assess to a large extent the financial constraints that other actors have in their everyday life. 자, 문장이 이것도 긴 편인데요. 자, 델리. 이건 이제 인도의 뉴델리를
뉴델리의 그 델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델리의 그 상점가에서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은 assess 평가하면서 쉽게 말하면 얼마 가격에 살 건지 팔 건지 서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To a large extent, 이건 이제 부사구죠, 그렇죠? To a large extent, 자, extent가 이제 범위죠, 그렇죠? 큰 범위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대체로가 됩니다, 대체로. 자, constraint는 이거 restrictions, 요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 제한. 그래서 재정적인 한계, 대체로 재정적인 한계를 평가한다. 그렇죠. 처음에 딱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 아, 이 사람 얼마까지 살 수 있겠다. 나름대로 평가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세스가 되는 거, 어세스. 자, 그런데 그 재정적인 한계는 뭐냐? The other actors. 자, 이건 actor가 보통 행위자라고 하는데 other의 다른 행위자, 상대방이죠. 쉽게 말하면 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되는 거고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한계. 얘는 5만 원까지는 살 수 있겠다. 10만 원까지는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판단이죠. In their everyday life,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즉 other actors가 이제 요 there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한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 떨어지죠. 근데 100%다 맞지는 않죠. 좀 옷을 좀 이렇게 허르스하게 입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이 꼭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삐까뻔쩍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그 한계, 제한 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 Each actor belongi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 understands what the other sees as a necessity and a luxury. 자, each actor 여기까지는 이제 understand가 동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주어. 그래서 belonging to 특정한 경제적인 계층, 특정한 경제적인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중류층이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특정한 경제적인 계층에 속한 각각의 행위자들, 각각의 행위자들은 보통 이제 우리 각각 하면 복수로 취급하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each나 every가 나오면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유층 단수용으로 해서 understand에 이제 s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해 두시고 이해한다. 뭘 이해하느냐? The other도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요거죠, 요거. 상대방, 그렇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other 상대가 여기서 이제 액터가 빠졌으니까 그냥 상대방이라고 할게요. 상대방이 C. 자, 이 C가 as 즉 여기 A가 빠진 거거든요. A를 B로 보는 거예요. A를 B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는 이 what이 되는 거죠. what. 상대방이 무엇을 necessity 이건 이제 필수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럭셔리는 이제 사치품이고 필수품으로 보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사치품으로 보는지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각각의 행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뭐 초밥이 3만 원짜리다. 뭐 갈비탕이 뭐 5만 원짜리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치품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렇죠? 먹는 거니까 일단 필수품이죠. 그렇죠? 단지 비싸게 먹었다 뿐인데 근데 뭐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보통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비싸니까. 그렇죠? 뭐 시계도 뭐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몇 천만 원짜리다. 또 차도 몇 억짜리다. 그럼 우리가 사치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비싼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그 관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득 기준으로 상황을 이제 보기가 기본적으로 그게 더 편한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살 수 있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게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사치품이냐 아니면 필수품이냐 하는 그런 이제 관념은 보통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잣대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계속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공유해 온 거죠. 공유해 왔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거는 사치품이다. 이거는 필수품이다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그동안의 교육을 받으면서 공유한 그런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at이 A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이 필수품이라고 간주하는 것, 사치품이라고 간주하는 것, 이렇게 해서 what이 뭐뭐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A 자리에 what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 what이 이제 앞으로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그런 식으로 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제 뭐뭐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행위자들은 상대방이 필수품이라고 보는 거, 사치품이라고 보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해야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In the case of electronic products like video games, they are not a necessity at the same level as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자, in the case of 뭐뭐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electronic products, 전자제품이죠, 그렇죠? 전자제품의 경우에 like video games, 비디오 게임과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like라든지 뒤에 나오는 그 서치에 있죠. 이런 것들도 for example처럼 직독직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필수품이 아니다. 그렇죠? 자, 일렉트로닉 프로덕트 S가 붙었기 때문에 D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자제품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통으로 어떤 필수품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수로 이제 R을 썼지만은 요거는 이제 이 자체를 하나의 제품군으로 보기 때문에 necessity 필수품 요걸로 해서 단수로 이렇게 매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게 여기는 복수인데 여기는 어가 붙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대의가 각각의 어떤 그 전자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necessity가 나왔고, 그러니까 3번은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자 1번, 2번도 제가 지금 설명을 이제 해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각 서로의 한계,
한계들, 그렇죠? 제한된 사항들, 한계점들. 그래서 restrictions, 복수 형태로 썼어요. 복수 형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제한이라든지 한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된 건 없고, constraints로 그대로 써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한계, 제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수 형태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can 다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가 나오겠죠. 동사가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평가한다. 지정적인 상황을 평가한다. 알고 있고, 그렇죠? be aware of, 알고 있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는 거죠. 아, 우리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경제 수준이 중상중 정도 돼. 아니면 중하 정도 돼. 아니면 하야. 아니면 중이야.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어떤 경험치에 밀어봐가지고, 그리고 뭐 강남 상권이냐, 아니면 강북 상권이냐, 아니면 뭐 지방 상권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넘겨잡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그 상권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로를 또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 5만 원 정도 살 수 있겠구나, 10만 원 정도 살 수 있겠구나, 아니 너는 만 원도 못 사겠구나. 뭐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기분 나쁘지만은 속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3번까지는 뭐 내용상 크게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필수품이 아니다. 필수품이 아니다, 그렇죠? 필수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존에 직결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옷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밥 없으면 못 살잖아요. 빵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의식주. 집 없으면 또 못 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죠, 그렇죠? 근데 비디오 게임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못 살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뭐 스마트폰 나온 지도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전에는 스마트폰 없이도 그냥 살았어요. 핸드폰이라는 것도 있었고,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공중전화 쓰면서, 또 공중전화 없을 때는 그냥 편지로 안부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해 볼 때도 있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불편함을 모르고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이제 개발한 거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기 전이니까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나누면 필수품은 아니라는 거죠. At the same level, 동일한 수준에서 필수품이 아니다. 동일한 수준이 뭡니까? As, the same as, 그죠? The same as, 뭐뭐와 동일한 수준. Other, 다른, 자, household는 이제 가정의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가정의 구매품. purchase가 이제 구매라는 뜻인데, s가 붙으면서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명사형에 s가 이렇게 붙게 되면요, 어떤 그 특정한 상품이나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urchase 자체는 이제 동사로도 이제 구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명사로 쓰이면 구매가 되겠죠. 근데 s가 들어가면은 구매한 상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정용 상품, 다른 가정용 상품과 같은 the same level, 같은 수준의 레벨로 볼 때 필수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서치에이즈가 또 나왔죠. 서치에이즈, like,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food items, 식품들, 그렇죠? 식품들, food item, 식품들과 같은 그런 다른 그 가정의 구매품들과 같은 수준으로 필수품이 아니라는 거니까 뭐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식품처럼 그렇게 생사를 결정짓는 그런 이제 필수품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일단 오케이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직독직해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프로덕트 전자 제품의 경우에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 그들은 즉 전자 제품들은 비디오 게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비디오 게임, 그렇죠? 비디오 게임들은 필수품이 아니다. At the same level 같은 수준의 필수품이 아니다. 어떤 거와 같은 수준이냐면 다른 가정 구매품, 다른 가정의 구매품, 예를 들면 식품과 같은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the seller in Darius Borjas is careful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because at the point when the buyer see a projection of them as an absolute necessity. 자, 이것도 이제 문장이 좀 긴데요. 그래서 델리의 그 상점가에서 판매자는 is careful 조심스럽다, 조심스러워한다 그런 얘기죠. 뭘 조심스러워해요? Not directly 직접적으로 ask for 요청하지 않는 걸, 요청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거예요. 매우 낮은 가격 for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을 위해서 비디오 게임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팔기 위해서 매우 낮은 가격을 요청하지 않는다. 요청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런 얘기예요. 판매자는. 자, 얼핏 들으면은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상 자 한번 봅시다. 판매자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살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깎아서 살려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판매자가 매우 낮은 가격을 요청하는 것, 직접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을 요청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가격에 요청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죠. 매우 낮은 가격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판매자가 주어잖아요, 판매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요게 낮은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내용상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한다.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도록. 그죠? Not to. Not to. ask for. 그죠? 매우 낮은 가격을 요청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내용이. 판매자는 어쨌든 가격을 높게 불러서 흥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5만 원 정도만 팔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흥정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깎아주는 것까지 생각해서 10만 원을 부른다는 거죠. 아니면 7만 원을 부른다. 그리고 깎아달라고 하면은 그래요 2만 원 깎아줄게요. 하면서 5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요청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즉 낮은 가격을 부르지 않도록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낮은 가격보다는 매우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보다는 하이가 맞다는 거죠. 하이. 자, 판매자가 비싸게 팔려고 내놓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비디오 게임이 사치품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단지 식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식품처럼 필수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치품은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치품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비디오 게임 한다고 해서 그걸 뭐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그렇게 뭐 다이아몬드보다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꼼꼼히 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하고는 좀 비교될지언정 사치품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을 요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얘는 식품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럼 높은 가격에 올려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at no point 요 부사구가 도치대에서 강조돼서 나온 거예요. 강조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주어하고 조동사가 도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점에서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가 없어요? 바이어가 구매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 나오고 S가 나왔어요. A, B가 된 거죠, 그렇죠? 어떠한 점에서도 구매자가 possession of them, 여기서 때문에 이제 그 비디오 게임 되겠죠.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는 것을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간주할 만한 그러한 지점이 없기 때문이다. 즉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먹으면,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 이거 안 먹으면 당장에 내가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필수품이죠, 식품은, 그렇죠? 근데 비디오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즉, possession of them,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는 것을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에 뭡니까? 매우 높은 가격에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품은 매우 높은 가격에 부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식품은 절대적인 필수품인데 비디오 게임은 절대적인 필수품은 아니에요. 필수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치품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격을 처음부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나 쌀도 마찬가지 필수품이지만 사람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높은 가격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높은 가격에. 그럼 뭡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쌀이라면은 높은 가격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은. 근데 비디오 게임은 식품하고는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그런 필수품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부르면은 에이 뭐 저런 걸 사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대신에 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처음부터 높은 가격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식품도 처음부터 높은 가격 부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비디오 게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높은 가격 부르지 말라는 얘기죠. 안 사도 그만이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이 내용상
low보다는 high가 맞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그거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이어 있잖아요. 그리고 높으냐 낮으냐 강하냐 약하냐 그렇죠? 이런 성격의 단어들 특히 형용사가 나오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반대쪽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용상 맞지가 않다고 해서. 자 마지막에 5번까지 한번 볼까요?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establishes a price consensus by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자, access는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로도 그냥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타입의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이런 타입의 지식.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흥정이죠. 상품군에 따른 가격 흥정,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establish는 이제 설립하다라는 뜻인데 설립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price consensus가 일치거든요. agreement. 그래서 가격 일치를 형성한다. 이런 타입의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가격 일치. 그렇죠. 서로 이제 10,000원 깎아주세요. 아예 그 이상은 안 돼요. 5,000원 깎아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가격의 일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함으로써 자, relate가 이제 관계시키는 거거든요. 서로의 기호, preference이죠, 그렇죠? 기호와 한계. 한계는 이제 요게 되겠죠. 재정적인 한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limitations. 요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restriction하고 constraints, limitations 다 같은 말이니까 이 글이라는 게 그래요. 똑같은 표현을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 좀 뭔가 어휘력이 풍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했던 말 계속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뭔가 좀 식상해 보이고. 자, 서로의 기호와 preference이죠. 기호와 한계를 relate, 관계시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돈이 얼마밖에 없구나. 이런 걸 서로 이제 매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얘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5만 원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5만 5천 원을 팔아야 되겠다. 5천 원만 더 갖고 이거 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흥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relate, 관계를 시키면, 그러니까 기호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력 그런 것들을 서로 관계를 시켜가지고 가격의 일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자, 유사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자 여기서 요 of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서로 결국 사람을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한 문화와 경제적인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서로의 기호와 한계를 관계시킴으로써, 그렇죠? relating, 관계시킴으로써 가격의 일치를 형성한다. 자, 이런 타입의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식이라는 건 뭐 그런 거죠.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이런 거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밀러는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유사한 문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shared culture. 공유된 문화. 그렇죠? 공유된 문화. similar. 유사한 문화. 그러니까 공유하고 유사한 거하고 어느 정도 다 매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화가 달라요. 한국 문화하고 아랍 문화가 다르죠. 아랍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죠. 그런데 아랍에 가서 돼지고기를 팔겠다. 그럼 이미 이 문화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장사는 안 되겠죠. 가격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일한 문화. 여기서 이제 델리가 나왔으니까 인도 문화죠. 그렇죠? 동일한 문화와 경제적인 그런 세계관에 속한 그런 이제 서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로운 문제예요. 문법 문제보다.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할 때는요, 특히 형용사가 나올 때는요, 그 상반되는 단어들이 있죠. 예전에 뭐 반이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상대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상대어든 반이어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어휘를 집어넣음으로써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고 얘네들은 뭐 특별하게 1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렇죠? 어떤 한계, restrictions 평가하는 거, assess 그렇죠? 알고 있고 평가하는 거예요. 알고 있고 평가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얼마 갖고 있겠구나. 그럼 내가 얼마 정도면 이 사람이 사겠구나. 이런 것도 다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수품이 아니라 식품하고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필수품이 아니죠. 그렇죠? 사치품이 아니다. 럭셔리. 그걸 집어넣으면 틀리겠죠. 그렇죠? 필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사치품을 집어넣을 거냐, 필수품을 집어넣을 거냐, 그건 이제 비교해서 보면 되고, 요거는 로우냐 하이냐, 뭐 다크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라이트 반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우 보고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겁니다. 5번도 시밀러,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공유된 문화, 그렇죠? 공유된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유사한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또 매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됐는데요.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또 읽어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닝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razil economies feature an apparently flexible price-setting mechanism that stitches atop a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s. In drawing versions, buyers and sellers can assess to a large extent the financial constraints that other actors have in their everyday life. Each actor belongi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 understands what the other sees as a necessity and a luxury. In the case of electronic products like video games, they are not a necessity at the same level as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So the seller in various versions is careful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high prices for video games, because at no point will the buyer see possession of them as an absolute necessity.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establishes a price consensus by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자, 말을 길게 하느라고 조금 이제 목이 좀 잠겼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씩 좀 외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두시고요. 공부란 거는 하나하나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면서 또 음미해 가면서 뜻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또 내일도 이제 한글날 또 휴무가 시작되는데요. 또 하루 잘 쉬시고 목요일날 또 저는 새로운 내용으로 강의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내일 휴무 잘 보내시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